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자, 오늘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란 바닥에 죽어있는 데드된 무게를 드는 운동을 데드리프트라고 하죠. 데드리프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드리프트의 기본이 되고, 기본적으로 팔 사이에 다리가 들어가고 그 상태로 허리를 숙여서 들어 올리는 자세를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전신 운동으로 하고 접근을 많이 하세요. 데드리프트가 전신을 다 쓰긴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이 아니고 주로 코어를 타격하는 둔근을 이용하는 운동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둔근만을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전신 운동이 되는 게 데드리프트예요. 자, 제 말이 조금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둔근을 사용해서 하는 데드리프트를 먼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도 않고 리프팅의 기본으로서 나중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데드리프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무조건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데드리프트를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다른 모든 데드리프트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에요. 기본적으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만 마스터 하시면은 다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먼저 하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실 경우에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는 항상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시작하시는 게 좋죠. 다른 데드리프트 영상이 많이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는 저는 왜 모든 자세들이 나오는지 원리에 입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영상에서 발을 얼만큼 벌려라, 허리를 45도로 숙여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45도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다 맞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리프팅을 하면서 익힌 노하우로 어떻게 하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본인에게 맞는 자세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리프팅 하기 전에 아셔야 될 거는, 리프트에서 중요한 거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밸런스나 몸의 중심, 그리고 발을 중심으로 몸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로는 항상 척추 중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할 때는 항상 둔근, 햄스트링, 코어를 이용한 리프팅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발을 얼만큼 벌리세요, 몸을 얼마나 숙이세요, 그런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리웨이트 바벨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척추의 중립입니다. 척추의 중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중량 운동을 할 시에 척추의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의 중립을 만들고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차렷자세로 서시고 가슴에 어느 정도 호흡을 들이마셔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척추와 몸이 바로 서게 되는데, 이때 머리 뒤와 꼬리뼈까지 일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척추의 중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억지로 허리를 C자를 만들거나 엉덩이를 내밀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척추의 중립이 이루어졌으면 복식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셔 배에 힘을 줍니다. 그럼 몸통이 고정이 되는데 이 상태로 모든 리프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돌리거나 앉거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척추의 중립과 호흡은 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질 시에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자, 척추의 중립을 기본적으로 먼저 가르쳐 드린 거고요. 척추의 중립을 데드리프트 시작 시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척추 중립은 유지하지 않고 먼저 데드리프트 기본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와의 간격은 미드풋이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발의 수직선상 위에 바가 위치하는 것이죠. 이것은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할 시에 정강이가 바와 최대한 가까울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은 사람마다 몸의 구조도 다르고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가 몸과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는 것은 바가 몸의 중심과 가까울수록 모든 무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을 잡는 포지션을 한번 취해주고요. 그때 발을 본인의 정강이로 가까이 붙이시면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 미드풋에 위치하게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 신발의 끈 위치를 본다든지 구멍의 위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발가락 끝을 본다든지 해서 항상 이 자세로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발의 간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간격은 정확한 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본인의 스타일이나 원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자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간격은 본인의 몸통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몸통 밖으로 발이 나와 있어야 숙이는 과정에서 몸과 대퇴사두가 만나 리프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의 간격이 좁을 시에는 몸통이 대퇴사두와 만나 리프팅할 시에 방해를 받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몸의 척추 중립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이 벨트를 착용하고 데드리프트를 할 시에는 푹 앉지 않더라도 벨트가 대퇴사두와 복부를 압박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본인이 내로우로 하는 스타일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발의 간격은 몸통 바깥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발의 방향을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 발의 자세에서 발 하나 정도로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체에 외전을 주어서 바깥쪽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햄스트링과 둔근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동작은 좀 과장돼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느낌으로 밀으셔서 바깥쪽으로 무게를 밀고 있는 자세가 돼야 항상 근육 바깥쪽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둔근의 느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나중에 허리로 하는 리프팅이 발생이 안 되죠. 자, 지금까지 모든 자세가 완료가 되었으면은 엉덩이를 최대한 높게, 둔근을 최대한 활용한 채로 허리를 숙여서 발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모든 근육은 최대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써야 최대의 힘이 나올 수가 있고요. 보통 데드리프트에서 허리를 높여주라는 이유도 둔근을 최대한 늘어나게 만들기 위함이죠. 숙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엉덩이가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엉덩이는 위로 고정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위로 고정시키고 발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허리는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둔근이 최대한 이렇게 액티브된 상태에서 발을 잡은 다음에는 이제 척추의 중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흡을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낮아지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때 엉덩이를 의식하고 최대한 낮춰주지 않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서 보면은 발을 잡은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 척추 중립을 만들어주고 그것은 저렇게 막대기가 일자로 머리 끝부터 꼬리뼈까지 있는 모습이 돼야 이상적인 자세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상체와 바의 각도입니다. 보통 견갑이 바의 수직선상 위에 위치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으로 진짜 본인의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데드리프트 시에는 모든 몸무게는 바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어깨 선으로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고요. 이 어깨에 맞추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호흡을 통해 척추 중립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살짝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팔을 늘어뜨렸을 때 바가 정강이에서 떨어져 앞으로 간다고 하면은 본인의 밸런스가 제대로 바 뒤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이때 본인의 몸통을 조금 더 뒤로 살짝 숙이면서 바가 정강이에 닿는 위치가 본인의 어깨가 바 위에 와야 할 위치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게 견갑 밑에 바가 위치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미세한 감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본인의 어깨를 고정해야 되는지 익히셔야 됩니다. 나무막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 시에는 자연스럽게 무게가 앞에 있죠. 본인의 중심 맞춰주기 위해 몸의 조절을 통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몸의 각도를 유지한 채 엉덩이만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힙 힌지라고 하죠. 힙 힌지가 펴지는 느낌으로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어깨나 등을 통해서 무게를 바닥에서 수직선상으로 위로 뽑는 느낌이 아니고 처음부터 유지되었던 둔근의 긴장 그것을 그대로 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몸의 다른 근육도 참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햄스트링과 둔근을 주둔근으로 사용해서 리프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데드리프트의 모션만 보고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발을 위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등, 척추를 이용한 데드리프트를 하시게 되고 그것은 저중량일 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고중량으로 갈 시에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중급자까지는 비립근이라든지 다른 근육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고 본인이 둔근을 이용해서 리프팅하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게 지켜진 데드리프트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에 가까이 서고 간격을 맞추고요. 간격을 몸통 바깥으로 하고 무릎을 외전을 주면서 하체에 긴장감을 준 다음에 본인의 호흡을 조절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의 중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바 수직선상 위에 맞춰주고 모든 몸의 각도는 고정이 된 채로 상체가 아닌 둔근을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리프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발의 간격 그리고 엉덩이의 긴장 그걸 유지한 채로 최대한 엉덩이를 길게 한 다음에 내려서 발을 잡고 들어나서 척추 중립을 만들고 나서 어깨 위치를 맞추고 둔근을 이용한 리프트.
자,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동영상은 데드리프트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사실 데드리프트는 밸런스, 척추 중립, 그리고 하체의 참여, 이 세 가지만 되면 나머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고급자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다른 세세한 자세보다는 이 세 가지에 포커스해서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을 아무리 좁게 하더라도 이 세 가지만 똑바로 지켜주시면은 리프팅 하는 과정에서 전혀 무리가 없어요. 항상 엉덩이의 긴장을 유지하시고 척추 중립한 상태로 무게가 바 뒤에서 그대로 리프트. 이거는 발이 넓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수모가 아니고 굉장히 넓은 와이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인데 이것도 하체의 긴장, 그리고 척추의 중립, 그리고 몸의 밸런스 이렇게 세 가지만 맞으면은 데드리프트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데드리프트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끝낼 텐데, 물론 오래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동작을 몸으로 체득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본인이 오래 데드리프트를 했지만 등으로, 상체로, 허리로 리프팅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번 자세를 점검하기를 바라겠고요. 초보 당시에 저중량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자세만 대략 지켜도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조금 더 고급자로 나아가기 위해 고중량을 들기 위해 데드리프트를 하고 계신다면 둔근을 최대한 활용해서 리프팅을 하시는 이런 방법을 꼭 적용시켜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더 좋은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